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의 조세피난처 공동 프로젝트를 계기로 조세피난처 혹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요괴 탈세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전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사가 벌어지고 있고 1조 원이 넘는 국부 유출 금액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와 김우중 전 회장의 삼남 김선용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요괴 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요괴 탈세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법적 장치 마련입니다. 과연 요괴 탈세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난 9일 국회 앞 한 회의실,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최근 이런 주제의 토론이 부쩍 늘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5월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제기를 한 이후로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에서 지금 이 역외 탈세 문제와 금융 투명성 확보라는 게 굉장히 최근 몇 년간 이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뉴스타파 보도의 여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개 전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교역과 어떤 자본이동의 성격상 이 규제가 낮은 그런 체제를 활용하는 이런 게 필요악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나 경상거래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애써 눈을 감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어두운 쪽에 이제 더 시선을 많이 두고, 이게, 그냥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그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금 세탁과 탈세의 주범인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이용자들. 한 영국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name for wealthy, very wealthy individuals is fat cat, so it's almost fat cat. 비열한 자본가 또는 타락한 졸부를 뜻하는 팻캣. 역외 탈세 등을 통해 배를 불리는 부자들이야말로 21세기 팻캣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0년의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로 의존된 한국의 자산 누적 금액이 약 7,790억 달러로 세계 3위 수준이다. 해외 피지배 자회사에 대한 그렇다면 이 880조의 팻캣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조세 도피처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외 탈세 문제는 특히 금융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그 공조 체제를 통해서 그 금융 비밀주의를 뚫어나가지 못하면은 상당히 국세청도 역외 탈세 문제를 해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는 역외 탈세 방지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차명이사와 차명주주를 내세워 유령회사를 만든 실소유자의 존재를 꽁꽁 숨기는 것. 안철수 의원은 역외 탈세의 주범이랄 수 있는 이 같은 차명주주를 통한 차명거래 행위 근절에 주목했습니다. 주로 조세 포탈과 관련돼서 그 자금 세탁에 많이 쓰이는 쪽이 그 조세 피난처의 유령회사라고 할까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제출을 하게 되면 그 회사의 돈으로만 돼 있지 이것을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다 보면 거기가 악용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회사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알아내야만 되는,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그 의무를 부과를 하는 법안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지능적으로 세금 회피를 돕고 있는 PB, 즉 프라이빗 뱅킹.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기관을 포함한 컨설팅 업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적인 그 루트를 조언하거나 혹은 그와 관련한 어떤 그 도움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그게 결국 절세라는 그 절세를 컨설팅한다는 이 미명하에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런 행위를 자행하는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불신과 무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의 전속 고발권을 없애고 역외 탈세의 조사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디든 국세청에 고발을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지금까지 그 해외에 그 피난시켜 놓은 돈을 알고도 묵인해두든가 고발을 안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무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또 그 알면서 고발을 안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입법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 등 조세 당국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조세 행정 당국의 의무를 강화하는 겁니다. 매 5년 단위로 이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 1년 단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국제 그 조세 정보 분석원을 국세청 산하 기구로 설립을 해서 전반적인 역외 탈세 현황 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도록 한 게. 여기에 정부도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그 역외 탈세 관련해서 정부를 어떻게 하면 포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거에 중점을 둬서 제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명 의무를 이제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온 거냐? 그 소명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김재현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역외 탈세 방지 관련 법안은 20건이 넘습니다. 이들 법안들이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건은 실제 법령으로 입법화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의지의 문제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입법을 위해서 당장 해야 될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그런 활동을 지금 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이번 정기국회 때 상임위에서 이게 안건으로 이 역외 탈세 관련 법안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외 탈세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과연 국회에서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